중세 르네상스 이번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화면을 공유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좌한단의 시를 읽었습니다. 그의 세속적인 연애시와 종교시 몇 편을 읽고 형이상학파시의 어떤 특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조지 허버트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목사였고 이 사람은 주로 종교시만 씁니다. 인트로덕션을 먼저 읽죠. 조지 허버트는 웨일즈에 있는 몽고메리에서 태어났습니다. 4월 3일 1593년. 리차드와 magdalene 뉴포트 허버트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After his father's death in 1596, 1596년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와 그의 6명의 형제, 3명의 또 자매, 모두 10명의 자녀들은 엄마가 양육을 했고 그 엄마는 누구냐면 좌한단의 후원자였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 시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후원을 해주니까 좌한단은 원래 결혼 후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많은 여인들이 그를 도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조지 허버트의 엄마 후원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좌한단은 또 홀리 소네트, 우리가 읽었던 몇몇 그 종교시 있잖아요. 그 중에 홀리 소네트라는 시집을 그녀에게 또 헌정하기도 했습니다. 허버트는 웨스트민스터 스쿨 앤 트리니티 컬리지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했다. 웨스트민스터 스쿨 하면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이고 트리니티 컬리지는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단과 대학의 이름입니다. 거기서 공부를 했고 그의 첫 번째 두 소네트, 엄마에게 1610년에 보내진 2편의 소네트를 썼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시를 위해서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주제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허버트는 대학 다닐 때부터 시를 썼지만 그 주제는 사랑, 여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His first verses to be published in 1612 were two memorial poems in Latin and on the death of Prince Henry, the heir apparent. 그가 처음으로 출판한 시가 1612년도인데 두 개의 기념시야. 라틴어로 쓰여진 기념시고 누구에 대한 거냐면 해리 왕자, 이게 heir apparent 하면 왕위를 물려받을 왕세자가 죽었어요. 그 죽음에 대한 기념시를 2편 썼는데 그게 출판됐다. After taking his degrees with distinction, BA in 1613 and MA in 1616, 학사는 1613년, 석사는 1616년, 이 셰익스피어가 죽던 해죠. 아주 우등으로 학위를 받은 뒤에 허버트는 Major Fellow of Trinity,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의 연구원처럼 펠로우, 뭐 교수이기도 하고 연구원이기도 한 그런 것에 선출되고 그는 또 Reader in Rhetoric in Cambridge, 캠브리지 대학의 수사학과의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1620년에 그는 Public Orator, 대중 연설가로 뽑힙니다. Public Orator 하면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내는 사람을 말하는데 It was a post carrying dignity and even some authority. 이것은 어떤 자리냐면 위엄도 있고 권한도 있는 굉장히 높은 좋은 자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Its incumbent was called on to express in the florid Latin of the day the sentiment of the university on public occasions. 바로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표현하도록 요청돼.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글 좀 써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는 자리야. 그것을 뭘로 쓰냐면 아주 화려한 라틴어로. 무엇을 쓰라고 요구되냐면 대학의 어떤 센티멘트, 대학의 의견, 대학의 정서, 무엇에 대한 public occasions, 공적인 어떤 사건이나 공적인 일이 있었을 때
우리 대학은 이런 입장을 표명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대변인 역할 같은 자리였다는 거죠. 케임브리지 대학이 공식적으로 어떤 의견을 낸다 그러면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자리를 맡았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쥐안단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천재들이에요. 지금 영시를 쓴 사람들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최고의 좋은 영어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요? 보통 영어 실력으로 될까요?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들, 특히 시를 쓰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문학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허버트는 이렇게 케임브리지 대학의 대변인까지 하면서 퍼블릭 오케이전에 대학의 정서까지 의견을 발표할 정도의 사람이었다. 예를 들면 큰 사건이 벌어졌어, 우리나라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한 기구의 어떤 기관의 정서를 말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그것을 반대한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 표명을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사람들이 나라가 잘못됐을 때 바로잡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큰 대학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1624년에서 25년 사이에 허버트는 몽고메리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까지 됩니다. 1626년 프랜시스 베이컨, 유명한 사람이죠. 뭐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런 말을 한 유명한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 죽었을 때 그는 기념시를 라틴어로 또 헌정을 합니다. 그런데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쓴 Translation of Certain Psalms라는 작품을 또 허버트에게 죽기 전에 1년 전에 또 헌정을 해요. 허버트라는 시인에게 자신의 책을 헌정하고 죽었는데 허버트는 그가 죽자 기념시를 또 헌정합니다. 허버트의 엄마, 유명한 귀족이었어요. 그 여자는 단을 후원했다고 했죠. 1627년에 죽습니다. 그녀의 장례식 설교는 또 잔단이 해요. 1629년 허버트는 stepfathers, 아마 엄마가 원래 남편이 죽자 결혼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양아버지가 생겼는데 그 양아버지의 조카인 제인 댄버스라는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형제 에드워드는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였고 시인이었는데 로드 허버트 오브 첼베리라고 하는 귀족의 자기를 받습니다. 굉장히 좋은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Herbert could have used his post of orator to reach high political office. 허버트는 post of orator, 케임브리지 대학의 대변인이라는 그 위치를 이용해갖고 높은 정치적인 야망을 가질 수 있었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어. 그러나 그 대신 그는 secular ambitions, 세속적인 권력 추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허버트는 홀리 오더스를 받아 목사가 됩니다. 영국 국교의 목사가 1630년도에 되고 그의 남은 여생을 비멀턴이라고 하는 셀리스버리 근교에 있는 비멀턴에서 교구 목사로 지냅니다. 비멀턴에서 조지 허버트는 설교했고 또 시도 썼습니다.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데 자기 자신의 돈으로 재정을 대갖고 교회 수리를 해요. 그는 1633년 3월 1일 폐결핵으로 죽기 전 3년 전 그 시골 지역에서 거룩한 허버트 목사님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정도로 교구민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목사였습니다. 이 1633년을 보면 몇 살이냐면 조지 허버트는 40살에 죽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The Priest to the Temple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허버트의 베이컨이안 Manual of Practical Advice to Country Parsons. 베이컨식이라고 하면 귀납적인 거죠.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어떤 결론에 이르는, 그 반대는 연역법인데 귀납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시골 목사들에게 주는 충고를 한 책입니다. 여러 가지 자신의 목회 경험을 모아서 어떤 결론으로 이르는 방식으로 쓴 책이라 그래서 베이컨이안 매뉴얼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 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bears witness to the intelligent devotion, 아주 지적인 헌신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with which, 그 지적인 헌신을 가지고 그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을 그 책에서 보여줍니다. Herbert had long been in ill health. 허버트는 꽤 오랫동안 앓았습니다. 몸이 굉장히 약했나 봐요. 그래서 on his deathbed, 그는 죽음의 침상에서 자기가 쓴 템플, The Temple이라는 시집의 매뉴스크립트, 필사본, 종이에 펜으로 쓴, 직접 쓴 그 필사본을 니콜라스 페라라고 하는 친구에게 보내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 시집을 출판해달라. 조건이 있어요. Only if. 가련한 영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출판해달라 하고 죽음의 침상에서 부탁을 합니다. 허버트는 자신의 시를 살아생전 출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It was published in 1633. 1633년에 출판됐고 죽은 후에 met with enormous popular acclaim. 그리고는 엄청난 대중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680년까지 13판을 계속 출판해요. 13판이나 재판을 할 정도로 인기가 컸다. 이렇게 깊이 있는 종교시가 그 시대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죠. 헐버트의 포임에 대한 특징이 나옵니다. 헐버트의 시는 언어가 정확한 metrical versatility, 이 운을 맞추는 게 되게 다양해요. 한 가지 방법만 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형식의 미터법을 사용해갖고 시를 썼고 ingenious use of imagery or conceit, 여기서도 conceit가 나오죠. 아주 천부적인 이미지나 기상 이런 것을 사용했고 그게 바로 형이상학파 시인들이 좋아했던 그런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야. 이 시대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았고 형이상학적인 그 시를 쓰던 시대에 그도 거기에 보조를 맞췄다. 근데 우리가 이거 처음에 배울 때 형이상학파 시는 하나의 운동처럼 하나의 조류처럼 있었다고 하지 않았죠. 그 시대 사람들이 그냥 쓴 거야.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명명했을 뿐이야. 유행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뜻이 됩니다. They include almost every known form of song and poem. 그가 쓴 시는 알려진 모든 노래 가사, 모든 시의 형식들을 다 사용합니다. But they also reflect Herbert's concern with the speech conversational, persuasive, proverbial. 또 그 시들은 무엇을 반영하냐면 허버트의 관심사, 무엇에 대한 관심사, 대화체 방식, 또 설득하는 방식. proverbial하면 금언처럼, 속담처럼, 귀한 말을 하는 것처럼 쓴 형식을 또한 보여줍니다. Carefully arranged in related sequences. 관련된 연속성을 가지게 아주 주의 깊게 배열한 이 시집은 explore and celebrate the ways of God's love as Herbert discovered them within the fluctuations of his own experience. 이런 시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에 대한 것을 탐구하고 또 축하하고 찬양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랑이냐면 허버트 자신이 그의 인생에서 up and down, fluctuations 하면 인생이 흥망성쇠를 거듭하잖아요. 건강할 때 있고 약할 때 있고 부유할 때 있고 가난할 때 있고 이런 식의 자신의 경험이 오르락내리락한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이 그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이들 시들은 탐구하고 또 찬송합니다. Because Herbert is as much as ecclesiastical as a religious poet, one would not expect him to make much appeal to an age as secular as our own. 허버트는 종교적인 시인인 것만큼 교회적인 시인입니다.
교회주의적이다. ecclesiastical하면 교회 중심의 그런 시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같이 세속적인 시대에 별로 어필할 것 같지 않아. 허버트의 시를 누가 읽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but it has not proved so. 그렇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All sorts of readers have responded to its quiet intensity. 모든 종류의 독자들이 그의 고요한 강렬함, quiet intensity도 일종의 모순어법이죠. intensity 하면 강렬한 건데 조용해. 그런 것에 반응했습니다. 이게 잔단하고 다른 점이에요. 잔단은 굉장히 거칠고 동사가 많고 액티브하고 하잖아. 헐버트는 조용해요. 그리고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 이렇게 고요한 강렬함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독자들이 다 반응했습니다. And the opinion has even been voiced. 이런 목소리, 이런 의견까지 나왔어. 어떤 의견? He has. For readers of the late 20th century. 20세기 후반 독자들에게 있어서 그는 잔단을 대체했다. 잔단을 능가했다. As the supreme metaphysical poet. 가장 뛰어난 형이상학파 시인으로서 우리는 잔단을 거론하지만 조지 허버트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다 하면서 허버트의 아름다운 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 한 편이 나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인트로덕션을 중심으로 수업을 했고 여러분들은 이 지식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시험 볼 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허버트의 스타일이라든지 허버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업을 여기서 마칩니다.